다음은 지금 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1062명. 그러니까 연 사흘째 1000명이 지금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K 방역 자랑만 하다가 특히 이 겨울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창궐을 한다는 것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방역 구멍이 그냥 숭숭숭 나가지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면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역 선진국에서 방역 후진국으로 지금 전락할 위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것은 백신 확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선진국이라든가 대다수 나라들은 이미 뭐 엄청난 양의 백신들을 다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빈손이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문 대통령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가 뭐냐면 코로나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겨울 되면 더 확산될 그런 위험도 있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뻔히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K 방역을 온 세상에 대고 선전하고 말이죠. 자랑하고 이랬거든. 그것부터 경박하지.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가 이거 잡을 수 있는 뭐 백신이 개발됐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 이후에 자랑해도 늦지 않을 일을 그렇게 자랑보다 일찍 생겨서 해놓고 나니까 1000명씩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할 말 없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백신이라도 잘 확보해놨냐. 하나가 안 해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1000만 도즈 그러니까 1000만 접종분 그건 이제 계약이 됐다네. 그리고 삼상 실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FDA 승인이 내년 뭐 여름에나 날지 어쩔지 알 수도 없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또 뭐 얀센 이런 거는 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4,400만 도즈를 확보했다 이러는데 나머지는 전부 뭐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렇대요. 계약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맞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정도 지금 상황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국은 이미 시작하고 미국도 시작했잖아요. 일본도 내년 상반기 되면 다 맞는다는 거야. 그다음 일본은 이미 확보해놓은 게 자기들 국민 수보다 훨씬 2배도 더 많은 그런 양을 확보해놨다거든. 아시아에서도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좀 아시아의 무슨 오령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백신을 확보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직 그게 이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 유럽까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안전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지켜보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했던데 웃기는 사람 아니야.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해요? 단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목숨은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저는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에서 보면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 중국 거 들여오려고. 글쎄, 내 그런 의심이 지금 후진국들은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중국, 러시아산 백신을 지금 계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급하다. 그래갖고 중국산 들여다가 맞추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 쓸게요. 이건 이제 소설이 왜냐면 뭐 소설이라 치고 혹시 중국의 시진핑이 조금 기다려.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 그 당신들 좀 기다려서 우리가 대량으로 보내줄게. 이거 아니겠죠? 시진핑이가 연초에 그렇게 문재인이가 지금 시진핑 방안을 목이 메고 있잖아요. 딱 와갖고 그래 뭐 내가 가줄 테니까 우리 백신이나 엄청나게 좀 사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급한데 중국 백신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더라 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라 이런 사람들은 3월에 맞춰야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 4월 재보선 전에 기부금도 풀고 지원금도 풀고 거기다가 백신도 맞춰가지고 또 한 번 코로나로 지난 4.15 총선과 같은 재미를 좀 보겠다. 그런 꿍꿍이 속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권에서도 백신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그 오늘인가 곧 발표한다는데 계약 관련해가지고 뭐 오늘 한다고 발표하는데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계약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뭐 얀센이라든지 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든지 이런 거 하고 중에 하나쯤은 또 만약에 계약이 성사됐다 뭐 이런 거 발표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지금 전부 입도 선매 다 해버리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돌아와봐야 우리한테 빨라야 내년 하반기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거 지금 자랑하자고 발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입도 선매가 다 돼서 추가적인 이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발표를 봐야겠지만 뾰족한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나 러시아산 갖다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신 후진국으로 지금 전락한다 이런 것들이 조롱 섞인 그런 비아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K 방역에 1,400억이나 들어갔고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나름대로 또 경제도 선방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8.15 전에도 뭐 8.15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슨 쿠폰이다 뭐 해갖고 여행가라 뭐 해갖고 많이 풀었잖아요. 예. 당장 또 10월 뭐 그 무렵에도 뭐 1단계로 또 낮춰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경제 방역 2마리 토끼 잡으려다 지금 2마리 다 놓치는 그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단계를 높이든가 뭐 해야지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은 다 폭망하게 된 상황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매일 1,000명 이상이 지금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하루에도 뭐 이제는 20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을 하더라고요. 예. 병상이 없어갖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고 교수가 지적하신 그게 맞는 말이 심각한 게 뭐냐면 경제를 우리가 선방했다고 그 말 하려니까 3단계 못 가는 거지. 그동안 계속 자랑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지. 그게 못 하니까 자꾸 엄청 더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자기 꾀에 자기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경제도 못 잡고 코로나도 못 잡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는 거지. 그런데 문 대통령은요, 지금 그 4년 차입니까? 네. 여기 와서 이상하게 이 한 해를 말이죠. 온통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데다 경제난이 겹친 데다가 여기에다가 부동산 그 모양을 만들어놨지. 거기에다가 추미애 1년 내내 칼춤 췄지. 어쩌다고 온 나라를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국민들이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내는 그 꼴을 못 보는지 말이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마는 어제도 그 상공인들과의 그런 만남인가 그 자리에서인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아니 자기가 추진해야지 누구한테 추진하라는.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문제 같은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죽여들고 나서도 될까 말까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총리한테 다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누가 정세균 총리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병상 확보가 안 되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금방 장관들이 그냥 너도 나도 나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백신을 청와대가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거 내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경한테 얘기하고 될 일입니까? 예. 박농호한테 될 일이에요. 그건 지금 잘려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근데 이 문 대통령의 또 이 행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중대본부장은 지금 정세균 총리 아닙니까? 네. 그 맥혀서 정세균 총리가 여기까지 끌어왔잖아요. 자기는 뒤에 앉아 있다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나와서 떠들어. 그러면 정세균 완전히 이제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세균 그 총리한테 무슨 엄청난 권한을 좀 주든지 추미애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왜 정세균 총리는 그렇게 보면 자기가 그때 나와가지고 떠든 거는 막 바꿔 말하면 정세균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불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저 TV 앞에 나갈 준비가 돼 있고 안 그런 그 고난한 문제에서는 항상 뒤로 빠져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건 청와대 참모들도 또 마찬가지고. 네. 아, 더군다나 정세균이는 지금 생각이 딴 데가 내가 있잖아요. 그럴 수 대권 있죠. 그게 연두에 두고 물밑 움직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슨 장관들하고 만찬한다겠다. 그것도 또 비난을 받으니까 취소할 정도로 그런 데 있으니까 뭐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거기다 온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고 하는 데만 발걷어붙이고 윤석열이 비난한 데만 발걷어붙이고 나서지 말고 이낙연 대표하고 민주당도 바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여기다 정말 발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뭘 정부가 이런 일을 해라 여기 돈 얼마를 뭐 지원하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텐데 이낙연 대표는 보면 또 앉아가지고 말이지. 거기도 또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원래 당 대표 되기 전에는 무슨 코로나 대책위원장인가 했잖아요. 국가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당에. 그거 맡아서 했어요. 코로나 대책.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압박 넣고 윤석열이 위협하고 말이죠. 협박하고 이런 데는 공수처법 처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바꿔 말하자면 대깨문하고 친문 세력한테 그냥 아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 눈치나 봐가면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돼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역시 문 대통령이나 똑같이 뒤로 앉아가지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고 앞에 딴 사람 내보내겠지.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정말 하는 걸 보면요. 저 사람들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정책 그 결과가 한이 없는데 어제 내년 정기로 개편 이 내용을 보면 탈원전으로 피해를 본 그 피해액을 전부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당연히 오를 거 아닙니까? 아니 전기 생산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한전 같은 최고 인류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료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 2인 가구 이렇게 할인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도 뭐 50% 내년에 오고 내후년에는 이제 전부 폐지해갖고 그것도 한 991만 가구가 4,082억 정도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전기요금은 이제 연료비로 연동한다는 게 비용 올라가면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그 연동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뭐 내리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유가도 세계 모든 주요 그 기관들이 유가가 꽤 오를 것으로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내년에 그러니까 한없이 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LNG라든가 이런 태양광과 원자력 간의 그 킬로와트당 그 생산 비용이 원자력에 비해서 LNG는 4배, 태양광은 5배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탈원전 해갖고 국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한테 그만큼 지금 전기료가 인상되면 피해가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용이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뭐 탈원전 뭐 탄소 제로 정책 네. 선언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비용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후 환경요금이라 그것도 4.9%가 또 전기요금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서 그러면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다 알잖아.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이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목줄로 놓고는 비용 많이 드는 것만 찾아가면서 지금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하면 저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그건 상식이거든. 그런데 태양광에 의존한다. 태양광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뭐랄까 본전도 못 건진다는 사람들 수술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패널 같은 것도 100% 가까이가 중국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태양광에 우리 기업이라든가 산업에는 별 큰
플러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래가지고 산 다 깎아먹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만 돼. 우리나라 바람이 그렇게 나는 데는 대관령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을 가능하면 늘리려고 이래요. 어? 가능하면 생산 비용을 늘리려고 하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뭐 태양광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LNG 그렇게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역시 수입 의존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 의존도 높아지는 거잖아. 수입해야죠. 예. 원자력에 비해서 4배가 더 든다는 거예요. LNG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정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국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면서 내가 대통령이다 이러고 국민 앞에 나설 체면에 서는지 그걸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뭐든지 보면 비용을 높이는 쪽에서만 수완을 발휘하고 있거든. 부동산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민 어떻게든지 국민 부담 늘려놓는 쪽에만 수완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의 수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야말로 마이너스 손이지. 결국 그 탈원전 문제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네. 7천억이나 이미 비용이 들어간 걸 하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건 맞겠다고 윤석열을 그냥 갑자기 직무정지 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더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윤석열이를 무슨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데 그럼 공수처는 대통령이 비용을 늘렸으면 늘렸지 어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느냐. 그게 이제 공수처 할 일입니까 앞으로? 그때 참 공수처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 참 기가 막힙니다.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정권을 감시하고 할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야당이 반대하는 거 이해가 못하겠다. 아니 공수처 만들어 자기 목적이 칼대라고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해가면서 대통령이 그럴 대통령 같으면 대전에 거기 저 원장 뭐예요? 대전에서 그 수사하는 걸 왜 그걸 맡고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종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이 너무 엉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 부담이 다 국민한테 지금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국민이 대통령은 역할이 뭐냐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효율성을 최대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그 민생 안정 또 민생의 행복 증진 이런 것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맨날 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라고 앞세워놓고는 국민들 쥐어짜는 거. 뭐 하다못해 전기료까지 쥐어짜고 있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세 쥐어짜는 건 둘째 문제고 거기다가 지금 전기료까지 앞으로 뭘 또 쥐어짤지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정부 안에서 싸움시키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정부 안에서는 1년 내내 싸움시키고 그렇게 이런 하면서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정권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정책적인 면에서도 무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윤석열 쫓아내고 죽이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백신 공급도 다 놓쳐버리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단 한 가지도 성공한 게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도 어려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 그 모든 부담이 국민이 다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1년 4개월여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